사회적 대화,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차별금지법 이야기가 나왔나. 네. 방금 탈취설 얘기를 하면서 정말 모른다. 쉽지 않아. 하지만 말하는 와중에도 속으로 다른 거 할 거. 네. 부지직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는 7월 27일은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진행되었던 날입니다. 부천연대 창립일이기도 한데요. 여전히 한반도는 분단 상태의 휴전 상태이고 이를 이용해 구구 세력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심지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는 내용으로 계엄까지 실행에 옮겼습니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는 긴장과 완화를 반복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가 주도하고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민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루빨리 남북 교류가 확대되고 적대와 혐오가 없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매번 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이야기 인권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천연대 김인수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일하는 청년 책방 책방지기 김슬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천 청소년 인권공동체 세운 활동가 김영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평화통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요거를 제가 대본에 써놨거든요. 네. 네. 미리 보고 오시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셨던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평화통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저는 진짜 통일? 이제 이런 거에 아예 생각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저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통일 포스터 이제 이런 거 그리잖아요. 네네. 요즘은 모르겠지만 표어나 포스터 이런 거. 그냥 그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부천연대 활동하면서 평화통일 관련한 교육도 계속 받고 이제 뭐 양성과정도 예전에 했었고 강사 양성과 예, 뭐 물론 제가 듣진 않았지만 네. 하시는 걸 이제 보기도 하고 이제 하면서 약간 조금 뭐랄까 그때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긴 했었어요. 그런 거 하면서 사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개마고원을 한번 강사님이 보여주셨었거든요. 저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여행 아니면 뭐 역사 투어 이제 이런 거를 좀 가보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그래도 분위기가 좀 좋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진짜 좀 화해 좀 좋은 무드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SNS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외국인이 찍은 개마고원 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정말 자연에 압도당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거의 뭐 하긴 했습니다. 동양의 알프스? 맞아요. 진짜요? 알프스처럼 생기긴 하더라고요. 오. 예뻤어요. 네. 영철 씨는 좀 어떠세요? 저도 평화통일을 하면은 좋다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에 그 읽었던 만화책 중에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알아요? 아시나요? 네, 알아요. 네. 거기 이제 대한민국 편이 있거든요. 네. 그 이게 원래 나라별로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국도 있었어요. 그래서 몰랐어. 이제 거기에 이제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점들 막 나열된 게 있었었거든요. 일단 인구도 확 늘어나게 되고 합쳐짐으로써 네, 그렇죠. 뭐 그에 대한 노동력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제 북한의 뭐 풍부한 뭐 천연 자원이나 그렇죠, 뭐 그렇죠. 유럽 쪽까지 이제 기차가 연결된다는 점이라던가 이런저런 되게 좋은 점들을 많이 봤던 게 한 중학교 1, 2학년 때 그 만화책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서 통일하면 너무 좋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계속 이게 지체가 되니까 이제 모든 내 또래가 나 같은 생각을 또 하지도 않고 그렇죠. 점점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세지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게 하면 너무 좋은데 하면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너무 막 많이 들고 하려고 한들 이게 우리나라
국민적 정서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리고 또 뭐 되게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생각들도 막 들어요. 그럼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북한의 그럼 지도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은 북한의 지도자는 절대 자신의 권력을 안 놓을 텐데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여러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정말로 한 나라가 되는 어떤 그리고 뭐 그 안에서의 그 체제 관련한 이야기들 그 국가 체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뭐 서로의 그 체제는 인정하고 그럼 국가의 뭐 대통령이건 이제 뭐 국방위원장이냐 지금 어쨌든 그런 걸 인정한 상태로 한 나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예 한 나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연방제 얘기도 얘기도 있었고 네. 네. 그래서 미국 연방처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로 이게 한 나라로서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평화적인 의미가 되게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이제 더 많이 들기는 해요. 네. 그래서 어제가 아니지 7월 4일에 그 부천에서 평화 시민 발언대를 했는데 그때 어떤 분이 그 한민족이라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어떤 곳이든 어떤 지역이든 평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반도는 이제 그런 평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써주셔서 공감이 되게 많이 됐고, 그래서 교류가 일단 확대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한 나라가 될지 말지 나중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디서 본 건데 그 미국인가 어디 학자가 그 청년들한테 통일을 원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원한다는 답변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표현은 안 맞고 한 20% 정도 이렇게 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북한이 만일에 뭐 어떻게 해체가 되면 뭔가 해체가 됐을 때 만일에 해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나라 땅이 되어야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 거기 객관식 보기에 뭐 중국, 미국, 일본, 남한, 러시아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한국으로 표시를 할 거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아까 영철 씨가 얘기한 것처럼 같이 뭔가를 하게 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맞다라는 게 한편에 있는 거고 또 한편에는 그럼 우리 세금 되게 많이 내야 되잖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정서적으로 싫어하는 또는 내 일자리 뺏길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뭔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같이 계속 해나가야 알아가면서 서로를 알게 되면서 관계가 그렇죠. 네. 관계가 생기면서 그게 돼야 서로를 이제 뭐 평가하면 평가라고 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막혀 있어서 빨리 교류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8월 14일 네. 오후 6시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부천시민 8.15 통일음악회를 진행을 합니다. 네. 많은 참여 와 관심. 네,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슬비 씨가 진행을 하는 인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많은 뉴스의 바닷속 고르고 고른 인권 이슈를 다루는 인권 이슈 시간입니다. 두세 개 정도 인권 이슈를 이야기할 텐데 소식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사 중 각자 골라온 것들을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은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식지에 이제 인권 이슈로 길게 작성한 내용인데요. 근데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길게 작성한 걸 소개하는 건 좀 처음인 느낌이긴 합니다. 아, 인권 이슈로요? 네, 저희가 그쵸? 짧은 것만 뽑아서 원래 했었는데 보통은 그쵸. 뉴스 기사로만 했으니까. 저희가 탄핵 특별판 들어오면서부터는 거의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오늘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어쨌든 차별금지법이 겨울 광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말이었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좀 뭔가 기사로는 많이 접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최근에 인사 시즌 들어오면서 네. 갑자기 기사에 이제 차별금지법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이제 좀 찾아봤는데 이제 국무총리를 하면서 이제 그분에 대한 16일에 이제 경향신문에 보도가 먼저 났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23년에 한 기독교계 단체 주최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던 게 이제 기사로 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뭔가 인권의 문제를 인구 재생산의 문제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한 부분이 굉장히 놀라웠고요. 네. 그러자마자 다음 날에 이제 외신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신에서는 좀 더 중요하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이 총리 후보에 대한 발언에. 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이 한 3차례나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입법과 관련해서 후보는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이거는 자기와 대통령과 당의 입장이다. 공통된 입장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일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제약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이제 우려를 제기하는 교계 분들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와 되게 16일부터 20일까지 굉장한 발언들을 하셨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6월 네. 이죠? 6월 그렇죠.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네. 네. 두 분은 이런 기사들을 보셨었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뉴스로. 그 어떠셨나요? 발언했던 거 네.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네. 발언한 거 봤었는데 그냥 뭔가 되게 살인다라는 느낌 많이 들었어요. 몸을 살린다. 네, 아무래도 그 당시 이제 후보자였다 보니까 뭐 청문회 막 이런 거 앞두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서 물론 뭐 차별금지법 발언보다 뭐 재산 문제로 되게 말 많긴 했었지만 시끌시끌했었지만 그렇죠. 그게 이슈였지. 네. 맞아요. 아무튼 했는데 그 발언 보면서 그 기독교이시다 보니까 또 일단 그 종교가 있다 보니까 또 뭐 그런 말 한 게 또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아니고 싶으면서도 되게 그냥 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일단 좀 들었고요. 네, 그랬습니다. 인수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제 봤고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같아요. 잘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이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에 갔을 때니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하나하나 좀 뜯어보니까 굳이 저렇게 말을 해야 됐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주된 이야기는 뭐 사회적 아니요. 그래서 네. 그 뒤에 나온 얘기가 그 사회적 대화가 필요해라고 하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를 할까? 이전부터 정치권에서는 그 사회적 대화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왔잖아요. 네. 네. 근데 사회적 대화,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어떻게 돼야지 되는 거지? 맞아요. 라는 생각이 일단 좀 많이 들었었어요. 사회적 대화 합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걸까? 네, 생각이 그게 좀 진짜 많이 들었고 네. 그럼 국민 투표하자는 거야 뭐야? 그래서 공론장을 토론회를 몇 번 해가지고 뭐 100분 토론 같은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거야 뭐야?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니네가 목소리를 더 크게 내라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열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이 앞뒷말이 뭐였을까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네. 택할 리가 없는데. 그렇죠.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할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네. 갑자기 극단적.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은 그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네. 이제 제도화된 나라들이 몇 나라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인구 재생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이 제일 낮잖아요. 출산율은. 지금 많이 낮죠. 그 동성애 법제화, 그러니까 동성 결혼 법제화를 한 나라보다 낮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건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네. 맞아요. 이성애의 문제가 아닌가? 아, 그럴 수 있죠. 사회 재생산이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미러링을 치면 이성의 문제죠. 네. 이성애만 강요하는 하는 그 사회가, 사회가. 문제다. 그렇죠. 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회적 대화,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네, 도대체 언제부터 차별금지법 이야기가 나왔나 네, 하고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2003년에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에 이거를 제정을 하라고 제시를 했대요. 그래서 2006년에 인권위 권고를 거쳐서 그렇죠. 2007년에 이제 정부가 국회에 네,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제 뭐 몇 가지가 빠진 것들이 있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냈고 안 됐죠. 결국에 그렇죠.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17대, 18대, 19대, 21대 국회에서 어쨌든 계속 내긴 했습니다. 내긴 했는데 이제 번번이 무산이 되었을 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뭐지?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 처음에 2007년에 네. 네. 그 냈을 때 어쨌든 반발이 되게 심했어가지고 성적 지향이나 학력이나 또는 병역이었나? 병역이요. 이런 것들이 빠졌었나 봐요. 맞아요. 이것도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런 게 빠졌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래 차별금지법을 원하던 단체들에서는 그 법을 반대를 했던 거죠. 그렇게 빼고 하면 안 된다. 그쵸? 제대로 해야 된다. 할 거면 다 해야 된다.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네. 뭐 얼마 전에 기사도 봤는데 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제 몇 가지 이유 중에 막 학력, 뭐 학력도 있었고 뭐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학력에 대해서 교육부가 네. 합리적 차별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학력 차별에 대해서 그거는 개인의 노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네. 합리적 차별이다라는 입장을 낸 적이 있대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세 가지 단체가 또 또 각각 맞는 말 같아 막.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차별금지법 관련한 제가 이걸 쓰기 위해서 기사를 좀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사실상 뭔가 정리된 기사는 2020년 정도의 기사가 거의 마지막이더라고요. 2020년, 21년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으로 냈을 때 장혜은 의원이 이제 주도를 해서 발의를 했던 그 해에 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기사들은 그때가 마지막이었고 그 이유는 진짜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뭔가 최신 기사로 작성을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네. 그게 좀 아쉬운 감이 있고 소식지 얘기하시는 거죠? 네, 소식지에 이제 기사 링크들이 좀 옛날 기사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내용에도 보다시피 근데 어쨌든 인사청문회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도 아예 언급도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몸을 사렸다. 국힘도 싫어하니까. 예, 둘 다 별로 싫어했으니까. 그래서 진보당과 이제 민주노동당, 전 정의당에서 각각 성명서를 내 가지고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은 국회를 비판하기도 했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막 시끄러웠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예 없던 이야기처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청문회에서는 그게 약간 진짜 그냥 지금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 아무리 시끄럽게 얘기를 해도 저기 제정하는 곳에서는 진짜 없는 이야기처럼 말 안 해버리면 그냥 진짜 없는 그게 돼버리는. 그래서 약간 좀 씁쓸한 감이 있는 청문회였습니다. 네. 뭐 교육이란다. 강의도 얼마 전에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어떠셨나요, 강의는? 조금 어떤 뭔가 힘듦이 느껴지는. 힘듦?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원래부터 저도 여기 부지직에서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네. 그래서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근데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는 내용들은 요새 다시 회자가 되고 그쵸. 있는데 차별금지법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사나 또는 영상들 자체가
한 3년 전 맞아요. 정도까지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줄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없어도 지금 크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중에 하나로 뭐 물론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그 학력차별 때문에 또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학력도 있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형의 집행이 끝난 자에 대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이거 그 부분은 이제 토론회 때도 이준석이 이제 권영국한테 민주당한테 물어봤을걸요? 권영국한테도 물어봤던 걸로 그래요? 기억하는데요. 형을 마치고 나온 사람이 만약에 당이나 이런 정계에 진출하면은 받아들여야 되냐고.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것도 약간 이런 맥락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분법적으로만 적용을 시키니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제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걸 제정한 해만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또는 사회적 대화를 하는 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저거에 되어야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 판례가 많아져야 그 기준선을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판례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진짜 딱 이분법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학력으로 차별하지 않을게라고 해서 학력을 쓰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또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보통 지금은 강남 거기에서 학력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만 판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는 너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고 뭐 부천에 살다가 좋은 대학 갔는데 그거 학력 쓰지 말라 그러면 학력이 취업에 어떤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 차별 또 역차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거 하나만 놓고 또 얘기를 하는 거지. 맞아요. 이거 등으로 차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가 차별인지 가려내자라는 얘기라고 저는 그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바라보는 편이거든요. 내가 당했을 때 이건 차별일 수 있어. 근데 딴 사람이 당했을 때 이건 차별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강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고 특히 진짜 그걸 그냥 이분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야 이거는 다시 어떻게 반박하지?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하게 됐어요. 맞아요. 네. 최근에 저도 막 이렇게 깊게 고민을 하지도 않았었고 찾아보지도 않았어서 최근에는 계속 반대되는 혐오하는 이제 네. 영상이랑 기사가 이 기사 찾아보면서 너무 많이 접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반대로 이거를 제정해야 하고 제정했을 때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거고에 대한 내용이 너무 없어. 그래서 그게 참 많이 아쉽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내려면 또 많은 단체에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근데 했으면 좋겠다.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형량 감옥 살고 어쨌든 징역 받았던 사람 너네 다시 공천 줄 수 있냐? 그 얘기조차도 그러면 징역이 몇 년인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반성을 했는지 그런 게 당내에 공천 시스템에 있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자기들은 당원들이 투표를 안 하나 보지. 당원들이 알고 그 잘라낼 거 아니냐.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그냥 찍어주나 보지. 음.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난다. 그러니까 과정 없이 결과만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많은 거. 그날 강의에서는 성폭력 가해자가 당의 공천을 한다고 하면 받을 거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럼 그때 논의를 해야지. 그걸 받는 게 차별인지 안 받는 게 차별인지를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전에는 그럼 음주운전 한 사람들은 공천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거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별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는 거지. 맞아요. 차별금지법이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공천 신청하는 사람이 걸겠지. 너네 차별금지법 위반이야. 뭐 성폭력 가해자 걸겠지. 위반이야. 그럼 그게 위반인지 아닌지를 걸러내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뭔가 제정이 돼야 이런저런 차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거의 너 이거야 아니야 거의 그런 수준이어가지고 네. 하루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네요. 어쨌든 차별금지법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국회의원 찾아가서 설득하세요. 역시 또 권력에 호소해야 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날 강의 들으면서 자꾸 미룬다니까 시민들한테. 자기들을 뽑아줬는데 뽑아줬으면 한마디 가서 하면 좀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뭐 찬성하는데 뭐 사람 자기 반대 먹는 게 너무 두렵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극단적 자꾸 그 생각이 든다니까. 극단적 소수가 어떻게 다수를 지배할까 그런 게 우리도 같이 전화해서 하라고 압박하는 게 맞아? 그냥 이 생각도 좀 들고 우리는 좋게 얘기해야 되고 반대하는 쪽은 공격해야 되고 이런 거야? 알아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뽑아놨으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직접 민주주의와 맞아요. 맞지 않는 얘기지만 네, 차별금지법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영철 씨가 준비한 기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저도 이 주제는 사실 법 관련 문제인데요. 법 제도.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주제입니다. 2025년, 그러니까 올해 3월 18일 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인 자립지원법입니다. 근데 이게 제정은 되었는데 시행은 27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27년에 시행이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하고 지역사회 또는 이제 공동체 사회 국가에서 이제 동네나 그런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한 자립하기 위한 관련 제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또는 이제 시마다 그런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그런 시설들을 준비하게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나 그런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역마다 만들어야 된다, 조성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한 찬반이 지금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요? 그러니까 이 법이 뭐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법이다라는 반대 측의 이야기와 또 찬성 측에서는 이제 유엔에서도 장애인 인권에 관한 내용에서 장애인들의 탈시설은 무조건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이 법은 시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대 측에서 하는 주된 내용은 일단 법이 너무 급하게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이제 탈시설을 하게 되면은 생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거주해야 되는 곳이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이라고 하기는 이상하지만 뭐 예를 들면 신체 이상, 그러니까 신체 장애로 인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제 어디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싶다라던가 난 어디 쪽에서 살고 싶다라는 걸 표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의사 표명이 어려운 장애인들, 뭐 예를 들면 정신지체라던가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들은 보호자가 그 의견을 대신 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부당하게 뭐 부정수급 같은 얘기도 했었었는데 그게 정말 과연 장애인 그 개인의 자유에 의한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냐, 그냥 그 보호자가 원하는 곳에 그냥 해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반대측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이 좀 더 많이 토의가 되고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게 일단 주 반대측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칼럼에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 자립 지원법은 필요하다. 인권 아까 말했던 그런 국제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말 그 장애인 개인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실제로 장애인들에게도 정말 개인의 주거 공간이 필요하냐라는 물음을 했을 때도 절대 다수가 탈시설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법이 제정이 되어서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하게 되면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걱정인 거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기사였는데 이게 사실 저도 6월 달에 단기 알바를 했던 게 이제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이제 학생들을 보조하는 업무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학교가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수련회를 2박 3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학교에선 통합 지원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월 보통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 그래서 통합 지원반 학생들도 이 수련회에 한번 참여를 시켜 보려고 하는 첫 시도였어요. 올해. 심지어 이 통합 지원반이 올해 생긴 거였대요. 그러니까 올해 생겨서 올해 첫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학교에서 이제 그런 통합 지원반 선생님이 이제 여성분이셔가지고 학생들은 남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박 3일 동안 자는 데 있어서 그 공간에서 남자 학생과 여자 선생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남자 보조 교사를 채용을 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학생들이 다 일단 발달 장애였고요. 좀 최대한 같이 수련회에 이제 참여하려고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조금 뭔가 분리시키려는 느낌은 계속 들더라고요. 누가 분리시키려고? 그냥 시스템 자체가 커리큘럼 자체들이 조금 커리큘럼이라기보다는 그냥 선생님들도 약간 그런 걸 좀 의식하는 것 같고 물론 그러니까 좀 통합지원반 학생들이 좀 편하게 해주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긴 하나 이게 오히려 너무 해주다 보니까 자꾸 막 밥도 더 빨리 먹게 해주고 먼저 빼주고 따로 뭔가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편의를 봐준다는 의도이겠지만 오히려 더 계속 분리가 돼버리는 건 거예요. 비장애인 학생들과. 그래서 이게 좀 묘하다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두 학생 중 한 명은 계속 비장애인 학생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주장이 되게 셌어가지고 저희 그 통합지원반 선생님들이랑 같이 안 있고 싶어 했거든요. 계속 자기는 반 친구들이랑 있고 싶어요라고 계속 말을 해서 그냥 이렇게 냅뒀는데 그럼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했는데도 나중에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조금 겉도는 게 보였거든요. 이렇게 갔는데 좀 겉도는 게 보였는데 한 둘째 날 점심 이후부터는 좀 반 친구들이 좀 챙기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런 식으로 조금 무튼 이렇게 저렇게 서로가 노력하는 게 조금 보여가지고 섞이고 싶어하고 이렇게 끼워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좀 보여서 좀 여러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일부의 양육자들의 문제다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은 그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같이 있으면 우리 애가 안 좋아질 거야. 자기인과 같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양육자들의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학교는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 잘 살려면 사실은 잘 어울리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래야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를 짓밟고 그러는 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르겠어요. 그런 분위기가 학교에 없다. 그러니까 양육자들의 어떤 차별이 없고 별로 없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선생님들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차별이 별로 없고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그 학생들은 진짜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서로 참기도 하고 열받지만 참고 근데 집에 가서 얘기할 거 아니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아니 우리의 학습권을 뺏어가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그 시험 학습권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학습한다는 건 그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배워가는 거니까. 어찌 됐든 그래서 통합 지원반이 새로 생겼잖아요. 근데 진짜로 요새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고 있고
근데 아까 돌아가면 학교도 하나의 공동체인데 그 지역 공동체에서 그럼 그 탈시설 한 장애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방금 학교 얘기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원래 맞다.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그냥 원래 있는 사람들이지 평소에 너무 못 보니까 그런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궁금한 이거 영철 씨한테 아까 질문 안 한 건데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정말 무지하다. 저도 여기에 맞아요. 대해서 저도 많이 무지한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게 좀 인상 깊어서 기사를 챙겨왔었는데 음, 이제 그 반대 측에서도 이제 좀 현실적인 문제들도 지적을 했거든요. 말 그대로 그 탈시설을 준비하는 장애인들을 준비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준비하기까지 필요한 과정들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런 공간들을 만약에 만들면 결국 또 그걸 건립을 해야 되는데 건설을 해야 하고 그런 과정들은 결국 다 지자체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법을 제정해버리면 예를 들어 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럼 지자체는 결국 이렇게 떠안게 돼버리면 결국 그 공간을 위한 또 예산을 또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얘기들도 지적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이게 진짜가 너무 성급하게 준비된 너무 성급하게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더 세부적으로 조항을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냥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 타시설을 위한 시설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그럼 그 지자체들이 이 부담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냐 막 이런 얘기들도 막 했거든요. 명품거리 조성 안 하고 갖고 안 하고 하면 되죠.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 탈시설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탈시설을 하고 싶어하는 장애인분들이 한날 한시에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네. 단계적으로 이제 될 거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법도 만약에 더 뭐 보완을 해서 제정을 해야 돼. 저는 이러면 못 갈 것 같아요. 저기 탈시설까지 맞아. 그냥 막 박아버리고 유예 기간을 두던가. 그 다음에 이제 고쳐 나가야지. 저거 계속 안 돼 하다가 약간 계속 밀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여기 기사도 이제 저도 이제 뭐 영철 씨가 골라준 기사 이제 보고 네. 있는데 뭐 탈시설이 이제 자립 생활과 동의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예전에 부천연대에서 노동영화제 할 때 부천 노동영화제 때 그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네.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하시는 분들이 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쨌든 자립 생활을 좀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부분 프로그램 사업인 거 맞죠? 맞겠지? 근데 그거 보면서 그 영화, 그러니까 그분들이 노들 야학. 네, 거기서 찍으신 다큐 네. 영상을 보면서 그때까지도 한편에 되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걸 보면서 자립 생활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내야 된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닌 것 같다. 일단 그게 아닌 것 같고 진짜 온 세상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모든 곳에 도움을 받아야지만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찾냐 안 찾냐의 문제는 그 나중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비장애인들도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립하고 싶어도 사실은 비슷비슷하지 못할 맞아요. 수도 있지. 그리고 홀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나. 맞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다 받는 거고 그 어떤 책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나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사람만 있어도 정말 감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래서 같이 그런 것들을 저는 방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탈시설이 되고 지역 사회에 장애인들이 같이 살고 있을 때 혐오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권 이슈 차별금지법이랑 탈시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의견이나 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어떠셨나요? 저는 네. 방금 탈시설 얘기를 하면서 네. 영철 씨가 네. 이 기사를
가지고 얘기하기를 망설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공감했다. 정말 모른다. 쉽지 않아. 그래서 예전에 장혜영 전 의원이 또 그 전에 전 방송에 얘기했었네. 장혜영 의원이 요 탈시설 관련된 또 운동을 하셨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갑자기 그렇죠. 그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영철 씨는요? 저는 하면서 약간 속으로 후회했어요. 말하면서 좀 더 알아보고 말할 걸. 그러니까요. 항상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되는 인권 이슈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탈시설 하면서 저 읽어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너무 어렵긴 해요. 아 너무 어려웠어. 다른 주제 할 걸. 네. 속으로 하지만- 말하는 와중에도 속으로 다른 거 할 걸. 네. 하지만 의미 있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내향이 아니지 영철 씨는 좀 내향 쪽이 아니죠. 어쨌든 그런 먼저 말 걸고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방송으로 혹시나 탈시설 쪽 네. 운동하셨던 분이 들으신다면 네. 댓글이라도 좀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댓글을 저희가 틀린 걸 지적해 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지적 부탁드리고요. 틀린 부분에 있어서는 악플을 다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은 악플 부탁드립니다. 뭐라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인권 이슈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직 34회 북적북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